안녕하세요. 파이만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 것 같네요. 목요일 아침,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아직 날씨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센터에 나오면 아침마다 허브차를 이렇게 우려내서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 이런 치료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따뜻한 차 한 잔이 정말 활력소를 제공해주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는 목적은 정말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적어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가장 큰 주된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며칠 뒤면 낫는 듯한 그러한 치료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치료센터에 데려가면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양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조금 제시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지만 아마 이미 뭐 많은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파인만 선생님은 상당히 좀 독하다. 그래서 가면 상당히 무섭다. 뭐 등등 아주 자기 멋대로 한다. 등등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행동한다. 등등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메시지를 던지듯이 저한테 오르면 정말 지금 아이가 겪는 그 장애 그 이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셔야 되지, 그냥 동네 변두리 치료센터나 이렇게 그냥 섬유 치료센터 치료사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곳에 다니던 생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것은 제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들어오셨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선호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치료사로서 만약에 중재자로서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고 또 정말 이 분야에서 오래 먹고 살려면 나름의 확고한 신념과 전문성은 기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료센터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실력 없는 선생님들만 다 모아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것은 정말 원장이 잘하니까 뭐 치료사들이 그저 그렇게 해도 뭐 되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과연 치료센터 전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시스템도 없고 선생님들 수준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치료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자폐아동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언어 발달도 느리고 어떤 행동 수정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점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자폐아동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이제 부족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치료센터들은 정말 체계를 갖추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아이와의 눈맞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눈맞춤이라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치료사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수준은 단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아이가
눈을 마주친다라는 게 단순히 자기를 불러서 마주친다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는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대부분 다른 곳에서 2, 3년씩 치료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이 그 아이와 과연 얼마나 눈 맞춤이 되느냐, 눈이 마주쳤을 때 시선을 응시하고 제 시선을 따라오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유심히 저는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 초기 상담 왔을 때. 근데 정말 이들이 말하는 눈 맞춤은 그냥 부르니까 고개 한번 휙 돌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수준의 눈 맞춤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아이하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수업에서도 아이는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피상적으로 눈 맞춤을 시켜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치료센터들, 정말 뭐 애들끼리 자폐가 있어서 자폐 성향이 강해서 또래랑 잘 못 어울려서 정말 이렇게 그렇게 모인 아이들 데리고 막 짝이니 그룹이니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정작 그들 사이에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눈 마주침이 되지 않는데 무슨 짝 치료가 필요하고 사회성 그룹이 필요한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행동 수정한다고 하는 ABA나 뭐 여러 가지 놀이치료들 정말 놀이치료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는 놀아주면서 노는 방법을 배운다. 노는 방법은 놀게 해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국 애들이 그렇게 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뭐 그쪽에서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저는 바라고 싶은 게 그 치료를 몇 년씩 받았으면 그래도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고 그 나이에 맞춰서 학습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그 선생님과의 상호작용도 분명히 좋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치료센터에서는 항상 자신들이 하는 것이 향후 학습 상황으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선택하고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거기에서 익숙해져서 잘하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여전히 빈구멍 투성인 거고요. 그런 아이들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7, 8살 된 아이들한테 항상 한참 지금 어떻게 보면 또래들하고 막 눈을 마주치고 막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고 서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눈 맞춤도 안 돼서 사실 다시 눈 맞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부모한테 얘기할 때 저는 상당히 이것을 이 나이에 이게 안 된 거를 지금 이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이상해요, 기분이. 도대체 그 전에는 뭘 했길래 어머님들은 많이 뭐 그런 사회성 해주는 데 갔다고 하지만 정말 눈 맞춤이 진짜 부르면 불러서 쳐다보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아이하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눈 맞춤. 저는 흔히 말하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 눈 맞춤이 중요하다. 가장 상담하시는 분들, 치료사들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항상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 친해지고 다 받아주면 애는 잘 보겠죠. 근데 애는 친해지고 잘 받아주기 때문에 눈을 맞추면 어디 가서든지 버릇없는 행동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버릇없는 것은 분명히 어른들이 제대로 양육을 안 했고 치료사가 제대로 그 주의사항이나 지켜야 할 규칙을 아이가 이해하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분야가 참 웃긴 게 왜 처음에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난 치료사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처음 어디를 가서 어떤 치료를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받았으면 정말로 아이가 커가면서 좋은 치료사를 만나서 그런 치료사들이 하나하나 아이에게 능력을 갖춰줄 수 있지만 만약에 처음에 갔던 때부터 엄마 아빠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정말 실력이 형편없는 곳들을 급한 마음에 찾아가서 몇 년씩 바꿔 다녔다면 지금 3, 4년이 지나서 만나는 그 치료사는 상당히 아이를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삼류와 이러한 실력을 갖춘 전문 프로들의 차이가 이렇게 항상 프로들이 고통스럽고 삼류들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치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정말 그 분야에서 몇 명의 잘하는 치료 전문가들이 정말 소수지만 그 잘못된 아이들을 수정해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참 이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을 치료 분야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우리나라에서 이름께나 있고 그런 치료 전문 대학원이 있다고 하는 곳을 나오는 치료사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깊이가 낮고 아이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신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엄마가 봤죠. 돈과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낭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좋다고 해서 따라간 곳, 근데 그곳이 아이에게는 안 좋은 곳이었다면 그 직접적인 피해로 고통받는, 평생을 고통받는 아이는 바로 그 본인 장애를 가진 그 아이라는 거죠.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치료사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이를 대하는 방법부터 책이나 누가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교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좀 지켜보고 부모하고 꾸준히 좀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르면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거를 좀 갖추도록 합시다. 그게 이 장애아동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만나야 될 치료사인 거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편하게 애들 다 해놨다가 그만두면 딴 데 가세요. 그렇게 내보내는 게 과연 그게 진짜 치료사일까? 저는 진짜 원장들도 돈 벌려고만 하지 말고 좀 치료사들도 키우고 실력이 없는 치료사들은 가감하게 자르고 좀 그렇게 해서 엄마들에게 좀 퀄리티가 높은 수업을 좀 해줘야지 어떻게 그냥 자기 입맛대로 편한 대로 수업을 하고 케이스만 유지되면 땡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정말 이 치료 분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치료센터 원장들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너는 안 그러냐.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상당히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치료사들 좀 사회성이라는 말을 쓸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쓸 때에도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말하는 상호작용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좀 그것을 좀 명확하게 좀 엄마들에게 인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2년, 3년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얻었는지 엄마들이 몰라요. 사회성을 했다는 곳에 가보면. 근데 아이는 인지적으로는 엉망이에요. 그럼 이 사태가
그들은 당연히 정서가 안정이 되고 뭐 사회성이 좋아지면 인지가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로 막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판으로 놀고 아이들을 비유 맞춰주고 어르고 달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제 멋대로 행동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 불편하게 행동하는 거, 그거는 인지적인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서를 좋게 하니까 나아진다? 그거는 100% 사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정서를 나아지게 해서 장애아동들을 상당히 인지적으로 좋게 하는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지금 사회성 기술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하는 자체가 결국은 아이들하고 지내보면 낫겠지, 지내보다 보면 낫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로 하는 거지 뭔가 체계적으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같이 뭐 뛰어놀고 보드게임하고 그러면 애가 나아지나요? 정말 이제 좀 수준을 올려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성, 상호작용, 눈맞춤, 그런 센터를 다니는 부모님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치료사나 원장이나 이 세 가지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정확하게 짚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회성을 그냥 또래와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거는 하나만화예요. 아이는 겨우 또래랑 어울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착각이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치료하는 데는 그냥 원장이나 치료사나 부모나 아이나 전부 같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과 나와서 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성, 그렇게 대충대충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말 전문 지식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한 경험도 있다면 사회성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해준다는 치료센터들이 강남에 넘쳐나요. 그래서 엄마들은 바글바글 합니다, 그곳에.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인지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거기서는 된다 그랬다고. 거기서는 된다 그랬겠죠. 본인들이 아는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못하는 거죠.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어떤 치료사는 내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깨달아서 내가 그래도 치료사로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아이를 생각하다면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라면 다시 배울 것을 다시 찾아가서 배우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나 혼자만 달라지겠어 하면은 항상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치료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치료 분야에서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 서로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뛰어들지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이 자폐아동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딜 가도 똑같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돼가는 것을 보면 저는 과연 치료 관련 전문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는 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나와서 매 순간마다 절박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볼 텐데 이렇게 대화하면 과연 아이들은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참 들고요. 빨리 좀 더 사회성 관련 그런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사회성, 상호작용, 눈맞춤,
제발 이것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좀 깊이 있게 좀 접근해서 그 아이들이 당신들을 통해서 정말로 FI를 만나게 되고 또한 어떤 인지적인 그런 학습에 관련돼서도 아이가 얼마든지 자신의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머님들도 정말 좋은 곳을 찾아가시고요. 내 아이에게 꼭 맞는 곳을 찾아가세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알게 돼서 간 곳, 그나마 싸니까 간 곳,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치료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치료사의 인격과 인성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치료사들 중에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거는 아이를 전혀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격려하지 않아서 그 아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정말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